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법 첫 시간이죠.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민재성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책의 맨 앞에 머릿말 부분 있죠. 머릿말 부분에 2장 넘겨보시면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표는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세법에서 이제 각 단원별로 어디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걸 보시면 세법은 이제 크게 단원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에 거의 한 2문제 정도, 뭐 많을 때는 3문제가 나올 적도 있고 한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32회 시험에 요 부분이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총론 부분이 출제가 안 될 거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전에 10년 동안에는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만 좀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안 된 것 같고, 올해부터는 뭐 2문제씩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에 보면은 이제 지방세에 4개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목적세하고, 이렇게 이제 지방세 중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적세는 31회 때 한번 출제가 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세 부분은 뭐 최근 20년 동안에도 거의 뭐 1번 내지는 2번 정도, 그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목적세는 일부러 공부를 할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실 때도 목적세 부분은 뭐 별도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중에서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이제 요거 3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요 2개가 지방세 중에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3문제 정도, 취득세도 3문제, 재산세도 3문제.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면허세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요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등록 면허세가 2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 2문제가 다 순수하게 등록 면허세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한 문제는 등록 면허세 문제가 나오고, 또 한 문제는 취득세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 면허세만 순수하게 보면은 한 문제 정도 비중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뭐 그 전에 한 10년, 20년 동안에 매년 3문제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만 특이하게 이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문항수가 하나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도 뭐 평균적으로 매번 3문제 나오던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 나오는 문항수가 대략 한 7문제 정도, 이제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에 보시면은 국세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3문제가 나온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매년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내용도 뭐 3문제까지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작년에는 재작년에 2020년도에 7월 달에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10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세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제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이 2020년도에 개정됐는데 시행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된 내용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 출제 문항수가 좀 늘지 않았느냐. 왜냐 또 이제 최근에 그 시행이 되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문항수가 원래 보통 한 문제 나오던 게 한 세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세 문제 나올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 문제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죠. 일반 소득세라는 부분이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 소득세라는 부분은 뭐 크게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소득세라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종합소득세 내용 중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내용 중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또는 뭐 그게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면 이제 한번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일반 소득세 부분은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일반 소득세 부분도 요거도 나중에 제가 이제 진도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머지 여러분들이 세법 내용을 좀 알고 나면 그때 요거만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 전에 최근 5년 동안에는 매년 5문제씩 출제가 됐고 작년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죠. 7문제. 그리고 이제 28회 이전에는 보통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평균적으로 뭐 한 최소한 5문제, 보통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한 문제 정도 적게 나온다 했다가 이제 작년에는 7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 대략 한 6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출제 비중도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출제된 요 문항수의 구분이 그 이전에 출제됐던 거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요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가서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본문 내용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세법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세법이라는 법을 그 전에 공부를 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그죠? 제가 알기로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그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서 세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세법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이 세법이라는 법을 이제 이게 참 외울 게 많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외우려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제 암기에 대한 일종의 그 뭐랍니까?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세법은 암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책을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을 잘 안 읽어봅니다. 안 읽어보는 이유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 3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잠 오고
그래서 제 경험상 세법책을 한 10페이지 이상 읽어보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한 7월달, 8월달 가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세법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는 이제 1월달, 2월달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한 순환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기본 이론 과정이 한 3월달, 4월달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4월달까지 이 책을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5번은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업 시간에 저하고 수업을 하면 1월달, 2월달에 한번 보겠죠. 그죠? 3월달, 4월달에 또 저하고 같이 보겠죠. 그럼 기본 2번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번은 뭐냐면 1, 2월달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근데 이제 세법은 암기를 하면서 복습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진도 나갔던 부분이 있죠. 그날 진도 나갔던 그 분량만큼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 다 알겠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막상 책을 읽어가지고 글자로 된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그 텍스트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칠 때 말로 들어서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다 해주고 시험 치는 게 아니거든요. 글자로 된 텍스트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책에 쓰여 있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글로 이해를 하는 거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동영상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걸 글로 읽으면 또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알더라도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책을 읽을 때 우리 책의 이 내용이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부분은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하고 설명 안 하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거 안 봐도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안 봐도 됩니다라는 부분들 그거는 굳이 복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제가 안 봐도 됩니다 하는 그거 빼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가지고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1, 2월 달에 수업 시간에 책을 한번 보고 복습할 때 한번 보고 2번 보겠죠. 3, 4월 달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하고 또 복습할 때 또 하고 그죠? 그러면 4번 보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정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월 달까지 이 책을 한 5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됩니다. 그게 세법의 기초입니다. 세법은 다른 게 기초가 아닙니다. 책 5번 읽으면 그게 기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암기를 하든 뭘 하든 문제를 풀든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예습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습을 하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습하십시오라는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에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페이지에 제일 먼저 총칙의 조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제1절에 조세의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요 부분은 뭐 당장 시험에 요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법을 하기 위해서, 세법이라는 법은 이제 세금에 대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만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그게 네모 1번에 보시면 조세의 의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세금이라는 거, 조세라는 거,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어죠, 주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세금이라는 거, 그죠? 세금은 누가 매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금은 누군가가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반대로 누군가가 세금을 매김을 당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징수를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칠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 그죠? 그리고 이제 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부가라는 말은 세금을 매기는 걸 부가라 하죠, 부가. 그죠? 그리고 징수라는 말은 세금을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은, 그죠? 세금은 이렇게, 누군가가 부과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세금은 누군가가 부과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징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그라미 1번의 맨 첫 번째 주어가 누가 한다는 겁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그 뭡니까? 표에 보니까 지방세, 국세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 지방세, 국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매기는데 국가가 매기는 세금, 그거를 국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 그걸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이 세금이 국세냐, 이 세금이 지방세냐의 구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 누가 매기느냐?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과세 주체랍니다. 과세 주체. 또는 요걸 다른 말로 과세권자랍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주체, 그게 과세 주체입니다. 또는 과세권자인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있고 뭐가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국가인 거 요거를 국세랍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거 요거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국세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그림에 그게 뭐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세금들이 있죠. 그죠? 보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본 세금들이죠. 그죠?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디서라도 내가 한번 줄서 들어본 적이 있다. 대충.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은 어디에서 매긴다는 겁니까? 국가가 매기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에 자, 22페이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 표의 구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표 안에 보니까 취득세, 그다음에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뭐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지방세라는 세금, 지방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이 국세인지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지 내가 들어본 세금 중에서 이거는 국세, 내가 들어본 세금 중에서 이거는 지방세,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표를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차피 조금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외우려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매기느냐, 즉 다시 말하면 세금을 누가 내느냐 이 말이죠.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요걸 말하면은 납세자 또는 납세자하고 좀 다른 말이니까 납세 의무자랍니다.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과세 주체, 과세권자, 국세, 지방세 또는 납세 의무자 또는 요거를 줄여서 납세자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말들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0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조세의 특징이라고 있죠. 그 중에 양가로 1번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그거를 줄인 말이 과세 주체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세는 금전급부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세금은 뭐로 내야 되느냐, 세금 낼 때 뭐로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금 낼 때 뭐로 내야 됩니까? 돈으로 내야 되죠. 그죠?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요즘 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돈으로 낸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세금을 내면 안 되나?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됩니다라는 예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라는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는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그게 뭐 도시계획분, 도시지역분 포함한다 되는데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걸 물납이랍니다. 물납.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딱 하나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국세 중에서 상속세,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이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못하느냐? 법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금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책을 볼 때 기준을 뭐를 둬야 하냐면, 그러면 이제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보시면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세, 지방세 그 많은 세금을 우리가 다 하는 거냐? 다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까 봤다시피 국세 중에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죠. 그죠? 국세 중에는 뭐가 출제됩니까? 종합부동산세 하고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책을 보실 때 기준을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기본 개념은 뭐 그 정도로만 내용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21페이지에 조세 분류라는 거 있죠. 그 조세 분류하는 그 부분도 첫 번째 보시면은 네모 1번에 뭐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그죠? 요거 과세 주체 7번 보시면 요거에 따른 분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요렇게 나누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나라에 국가는 몇 개 있습니까?
국가는 한 개 있죠. 그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술집에서 국가가 2개 있습니다. 이런 말 하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선배가 학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세라고 하면 이제 국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쭉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다시. 자, 지방자치단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저도 모르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라는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는 국세라고만 알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방세라는 이 세금이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이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그런데 부산광역시 안에도 또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무슨 구, 예를 들어서 뭐 사하구, 그죠? 강서구, 뭐 해운대구, 부산 진구 이런 식으로 부산광역시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도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열 몇 개가 있죠. 근데 그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상남도에 가면 경상남도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안에 김해시, 양산시 또는 뭐 무슨 군도 있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금 종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2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자, 22페이지 표를 보시면 그 표가 뭐냐면 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을 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시 또는 무슨 광역시. 자, 무슨 특별시나 무슨 광역시 여기에는 크게는 시라는 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죠. 또는 군도 있죠. 군도. 그죠?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이라는 군이 있잖아요. 군. 울산광역시라는 그 광역시 안에 울주군이라는 군도 있죠. 구도 있지만 군도 있습니다. 군도 그러면 기장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죠. 울주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시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안에 구나 군 이런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도라는 게 있죠. 무슨 도. 그죠? 그러면 무슨 도라고 하면 여기에는 도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 안에 시도 있고 군도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세는 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시에서 매기는 시세, 구에서 매기는 구세, 도에서 매기는 도세, 시군에서 매기는 시군세 이런 식으로 지방세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표로 구분해 놓은 게 22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근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요거 세 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거 세 가지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 표를 보시면 취득세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시에서 매깁니까? 구에서 매깁니까? 시에서. 그죠? 그 표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취득세는 칠판 보시면 취득세는 특별시랑 광역시에서는 시세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도에 가면 그죠? 도에 가면 도에서 매깁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깁니까? 도에서.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시세이면서 도에서는 뭐다? 도에서는 도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등록면허세 한번 보십시오.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랑 광역시에서는 시에서 매깁니까? 구에서 매깁니까? 구에서 매기죠. 근데 도에 가면은 어디에서 매깁니까? 도에서 매기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구세이면서 뭐다? 도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재산세. 자, 재산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죠. 구세. 그죠? 재산세는 구세이면서 도에 가면은 어디에서 매깁니까? 시군에서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 종류마다 어디에서 매기는지가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자, 부산에서 취득세는 시에서 매깁니까? 구에서 매깁니까? 시에서. 아시겠죠? 근데 경상남도에서 취득세는 도에서 매깁니까? 시군에서 매깁니까? 도에서.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취득세를 직접 세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시세는 구에다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 하더라도 시청에서 직접 매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매깁니까? 구청에서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취득세도 매기고 뭐도 매깁니까? 재산세도 매깁니다. 근데 돈의 소속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세금을 걷어가면 그 세금은 구청에서 저거가 닦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어디로 보내줘야 됩니까? 시로 보내줘야 됩니다. 저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구청에서 재산세를 세금을 걷으면 그거는 구청에서 자기들이 써도 됩니다. 그 원래부터 저거 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권한이 서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참고로 자, 이런 세금들, 그죠? 이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은 국세입니다. 국세. 그럼 국세는 어디에서 매깁니까? 국세청에서. 그럼 국세청 어디에 있습니까? 국세청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에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모든 나라의 국세를 다 거기서 일일이 세금 매깁니까? 안 하죠. 그래서 거기에 국세청 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지방국세청이라는 게 있죠. 부산에. 저기 시청 앞에 가면 부산지방국세청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부산지방국세청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라는 세금은 전부 다 어디에서 매기느냐? 세무서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세는 구청이나 아니면 군청에서.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럼 그거들로 따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구청 가야 되죠. 근데 그거 들고 가까운 데 세무서를 갑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세무서에 가면 모든 세금은 다 거기서 하는 줄 알거든. 그거 들고 세무서에 가고 막 따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 사람 뭐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영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따지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다가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말이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와서 뭐라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해줘야지. 그거는 대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가는 사람이 잘못 찾아간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았냐면 내가 삼성전자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그거 들고
LG전자 가가지고 이거 왜 안 고쳐주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오늘 처음 알았다 아닙니까? 요중에 제가 볼 때는 요중에 반 이상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법은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냥 모르는 게 기본 베이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이런 세금들이 시는 구에다가 또는 도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하는 요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모 2번에 보십시오. 22페이지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라는 거 있죠. 요거는 한 20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양가로 2번에 목적세라는 거 있죠. 그죠? 그것만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네모 3번에 나오는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그 다음에 네모 4번에 재산 귀속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네모 3번, 네모 4번 그거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용어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게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직접세, 간접세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또 보통 남자분들이 술 한잔 마실 때 보면 세금 이야기는 모두의 적이니까 아무도 피해를 안 주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술자리에서 뭐라 할 때 아무도 피해를 안 받고 다 같이 욕을 할 수 있는 게 세금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보면 꼭 잘난 척을 한 사람들이 직접세, 간접세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고 막 합니다. 한 잔 먹는 김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직접세, 간접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것도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종가세라는 거예요. 종가세. 그죠?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종량세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종가세가 뭡니까? 종량세가 뭡니까? 그런 말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책을 읽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림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 그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런 말이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거 이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은 대부분은 얼마일 때 몇 프로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 얼마라는 거, 얼마라는 그게 금액이죠, 금액. 그죠? 그래서 얼마일 때 몇 프로 하는 그게 전부 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되는 건 이제 그게 종가세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 중에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많습니다.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수량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쓰레기 봉투 이름이 뭡니까? 종량제 봉투죠. 그 쓰레기 봉투 이름이 왜 종량제 봉투입니까? 쓰레기는 양을 가지고 매기는 겁니다. 이 쓰레기가 얼마인지 금액을 가지고 쓰레기가 얼마인지를 그걸 어떻게 책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량제라는 말은 쓰레기는 금액이 아니고 양으로. 그래서 리터당 얼마죠? 리터당 얼마. 아시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매길 때도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세금, 그런 게 종량세입니다. 종량세.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가세, 종량세, 그거는 용어만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독립성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6번, 네모 6번 요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뭐 매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출제 빈도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부가세라는 게 있죠. 부가세. 그죠? 이 부가세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이다. 그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근데 그럼 다른 세금에 따라간다는 말은 원래 세금, 그 원래 세금을 본세랍니다. 본세. 그러면 이제 본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취득세, 그죠?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제 이런 게 본세가 있고 여기에 따라오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그러면 취득세에는 어떤 세금이 따라오느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근데 그게 설명이 뭐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설명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에는 부가세라는 게 뭐뭐 있느냐, 종류가 뭐뭐 있느냐, 그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재산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 옆에 보니까 감면의 경우라는 게 있죠. 감면의 경우. 그죠? 요거는 이제 본세를 감면받으면, 그러면 취득세를 내가 100만 원 낼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감면받았다. 그럼 100만 원 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 감면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취득세를 100만 원 감면받았지만 그 100만 원 감면받은 것 중에서 20%는 따로 떼가지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따로 내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감면받았을 때의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가세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본세하고 부가세하고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또는 지방교육세. 아시겠죠? 또 등록면허세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농어촌 특별세도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만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부가세로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세하고 부가세하고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본세하고 부가세하고 연결이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해놓고 가로 열고 다만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살짝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 그거는 무시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세는 없음이라고 해야 되죠.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문제 한두 번 풀면 이거는 금방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은 3절의 조세의 용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절 내용들도 이 중에서 이제 자주 쓰는 용어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그 중에서 뭐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뭐 별로 알 필요 없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가로 1번에 표준세율이 표준세율. 그죠?
자, 표준 세율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세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표준 세율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 그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참고로 자, 칠판 보십시오. 자, 표준 세율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못하는 세율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세율의 반대가 뭐냐면 일정 세율입니다. 일정 세율. 그래서 일정 세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할 수 없는 세율. 그거를 일정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기본 용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과세 표준. 그거는 조금 전에 종가세, 종량세 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인 경우도 있고, 과세 표준이 수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정 신고 기한인데, 그거는 별 중요한 말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옆에 참고입니다. 참고에 법정 신고 기간에서 이제 요거는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또는 뭐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하는 건데, 요거는 앞으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세무공무원 할 필요 없고, 5번에 납세 의무자 하고 6번에 납세자. 자, 칠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요거 그죠? 세금 내는 사람 뭐라 했습니까? 납세 의무자. 근데 납세자라는 말도 세금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 그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별도로 요걸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다. 그럴 때는 일부러 요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징수 의무자를 두 개를 합한 게 납세자입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요거만큼. 그러면 요 말이 없으면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 같은 말이죠. 근데 요게 포함되면 뭐가 됩니까? 납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 의무자가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를 제외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면 뭐가 됩니까? 납세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페이지 7번에 특별징수 있죠. 특별징수는 다른 말로 원천징수를 다른 말로 특별징수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은 안 봐도 됩니다. 자, 11번에 신고 납부 말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그죠? 뭐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부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세금 매기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징수, 세금 걷어가는 거. 14번에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조금 전에 신고 납부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징수는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가산세라는 거 있죠. 요것도 뒤에서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16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돼 있는데 세금을 포함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돈 중에 세금도 있고 또 거기에 체납처분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체납처분비는 그 밑에 보시면은 강제징수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같은 말입니다.
세금을 걷어갈 때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세금을 걷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을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19번은 안 봐도 됩니다. 자, 20번의 면세점, 21번의 소액징수면제. 자, 면세점이라는 거, 면세점은 세금을 안 내는 기준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21번의 소액징수면제, 요거도 말 그대로 소액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징수를 이 금액이 적어서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세금 안 거등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그러니까 면세점이든 소액징수면제든 둘 다 세금을 안 거등합니다 이 말입니다. 안 매기고 안 거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취득세에 보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안 매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보면 재산세에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거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은 취득세에 나오는 내용이고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22번, 23번은 안 봐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0페이지 보십시오. 자, 30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데, 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을 처음에 취득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경우,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리고 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래서 부동산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각 단계마다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각 단계마다 다 내야 됩니까? 아니면 취득할 때만 냅니까? 취득할 때만 내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취득할 때만 냅니까? 취득할 때도 내고 다른 단계도 내고 다 냅니까? 다 내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따라서 어떤 세금은 그 단계에서 한 번만 내는 세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세금은 여러 단계에서 내는 세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세금이 모든 세금을 다 기재를 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예를 들어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또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세법을 잘 몰라도 그냥 기본 상식만 있으면 읽어보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해놓고 보기 중에 양도소득세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는 바보 아닌 다음에 다 압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만 내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그런 것만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7번 보십시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전부 다 해당되는 세금. 그리고 두 번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만 해당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만 해당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요거는 표를 보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그게 빈칸에다가 메모를 따로 요거는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전부 다 해당되는 거.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 그리고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에만 해당되는 거. 요게 지방 교육세. 그리고 보유와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게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거, 요게 인지세. 그래서 요거는 따로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예제처럼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의 총칙 부분은 뭐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32페이지 2장 내용은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